새벽 3시 저는 책상에 엎드린 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작은 쪽지 한 장을 발견했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하루 4시간 수면으로 버티면서 이게 성공하는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밤샘 야근하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운명이 걸린 가장 중요한 발표에서 머릿속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성공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저를 파괴하고 있었다는 걸요. 그런데 누가 제 책상에 쉬어라는 한 글자를 남겨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작은 쪽지가 제 커리어와 팀 전체를 완전히 바꿔놨을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바닥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5분 멍때림 20분, 파워 낮잠 50분 집중, 10분 휴식이 어떻게 제 인생 최고의 성과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진짜 경험담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한계에 다다른 느낌이라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에게도 변화의 신호가 될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게 시작된 그 새벽 3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 책상 모서리에 붙어있는 작은 쪽지를 처음 발견한 건 새벽 3시였다. 누군가 연필로 삐뚤빼뚤 써놓은 한 글자. 쉬어. 누가 붙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글씨체는 어딘지 친숙했다. 나는 그 쪽지를 떼어내려다 말고 그냥 그대로 두었다. 뭔가 중요한 메시지 같았으니까. 내 이름은 강태현 32. 스타트업에서 개발팀장을 맡고 있다. 겉으로는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매일 불타는 건물에서 뛰어다니는 소방관 같았다. 하루 평균 4시간 수면, 주말 없는 일상이 벌써 2년째 계속되고 있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머리는 항상 무거웠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치솟았고 후배들의 질문조차 귀찮게 느껴졌다. 특히 신입 개발자 은지의 질문들이 그랬다. 팀장님, 이 코드 리뷰 좀 부탁드려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관련해서 조언 좀. 예전 같았으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을 텐데 요즘은 나중에라는 말만 반복했다. 은지의 실망한 표정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포화 상태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회사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당일이었다. 3개월간 밤샘으로 준비한 시스템이었고 투자자들 앞에서 시연해야 하는 자리였다. 나는 전날 밤 새벽 5시까지 마지막 점검을 했고 1시간 남짓 잠든 채 발표장에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발표 시작 10분 만에 재앙이 일어났다.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준비해온 대본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진 것 같았다. 식은땀이 흘렀고 손이 떨렸다. 결국 나는 중간에 발표를 포기하고 자리를 뜨고 말았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한강공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실패의 충격으로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돌아보니 대학 동기 현우였다. 지금은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친구였다. 태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완전히 망가졌네. 현우는 내 옆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동안의 일들을 털어놓았다. 끝없는 야근, 쌓여가는 스트레스, 그리고 오늘의 참담한 실패까지. 태연아, 너 지금 전형적인 번아웃 증상이야. 병원에서 이런 환자들 정말 많이 봐. 현우의 진단은 명확했다.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 뇌가 과부하로 인해 일시적으로 멈춘 것이라고 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너는 지금 당장 쉬어야 해. 휴식은 치료의 일부야. 하지만 회사 일이 산더미인데 어떡해. 태연아,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멈추잖아. 사람도 마찬가지야. 지금 너는 연료가 바닥난 상태라고. 현우는 내게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다. 매일 최소 7시간은 자고 중간중간 5분씩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다. 스마트폰을 멀리 두고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보라고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뇌 기능 회복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설명해 주었다. 처음엔 불안할 거야. 하지만 내 뇌가 재부팅할 시간을 줘야 해. 다음 날부터 나는 현우의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
5분 동안 멍하니 있는 것조차 견디기 힘들었다. 이 시간에 코딩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밤 11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죄책감이 들었다. 경쟁사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을 텐데라는 불안감이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미묘한 변화가 시작됐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조금 더 맑아진 느낌이었다. 점심시간에 20분 낮잠을 자고 나면 오후 업무 효율이 확연히 달라졌다. 가장 놀라운 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었다. 며칠 동안 해결되지 않던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가 산책 중에 갑자기 해답이 보였다. 마치 뇌 속에 엉킨 실타래가 저절로 풀리는 기분이었다. 한 달 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50분 집중하고 10분 쉬는 리듬을 만들었고 하루에 1시간씩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은지의 질문에도 예전처럼 친절하게 답해줄 수 있게 되었다. 팀장님, 요즘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전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시네요. 은지의 말에 나는 웃으며 답했다. 쉬는 법을 배웠거든. 그리고 나는 은지에게 내 책상 모서리의 쪽지를 보여주었다. 혹시 이거 은지가 붙인 거야? 은지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팀장님이 너무 힘들어 보여서 누군가는 말해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3개월 후 우리는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롭게 구성해서 성공적으로 발표했다. 이번에는 머릿속이 명료했고 말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무엇보다 팀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고 회사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다. 현우를 다시 만났을 때 그는 내 변화에 놀라워했다. 태연아, 얼굴의 생기가 완전히 돌아왔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어? 나는 그동안의 경험을 현우에게 이야기했다. 휴식이 단순한 시간 낭비가 아니라 더 높은 성과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실패는 축복이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좀비처럼 살고 있을지 모른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나 자신을 파괴하면서 말이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진정한 성공의 비밀은 멈출 줄 아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휴식은 사치가 아니라 일의 일부다. 지칠 때는 쉬어가고 아니 지치기 전에 미리 쉬어야 한다. 그리고 제대로 쉬어야 한다. 5분의 멍때림, 20분의 낮잠, 디지털 디톡스, 충분한 수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더 멀리 데려다 주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가장 빠르게 가고 싶다면 때로는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그 짧은 멈춤이 결국 우리를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다.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이것이 바로 내가 발견한 성공의 진짜 공식이다. 여러분, 제가 방금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4시간 수면으로 버티며 이게 성공하는 길이야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5분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들어서 자신을 계속 몰아붙이고 계신가요? 잠깐 지금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창밖을 5분만 멍하니 바라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요. 제가 바닥에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바로 그 작은 5분에서 시작됐거든요. 저는 정말로 발표장에서 무너졌고 정말로 현우 덕분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실천하고 있는 50분 집중, 10분 휴식, 20분 파워 낮잠, 디지털 디톡스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처음엔 이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는데 일주일만 해보시면 여러분 내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졌는지 직접 느끼실 거예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불씨라도 다시 지펴줬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멈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어디서 막혀 계신지, 어떤 방식으로 쉬면 조금 나아지셨는지, 아니면 저처럼 쉬는 게 무서운 이유가 뭔지요. 여러분이 남긴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제 책상 위 쉬어라는 쪽지처럼 인생을 바꾸는 신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완벽해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가려는 사람들이니까요. 기억하세요. 멈추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끝까지. 다음 영상에서 더 맑아진 마음으로 또 만나요.